없더라고요. 검언 유착 빼고는. 검은 유착. 그거 내가 하려고 했지. 근데 너무 또 없어 보여. 그럼 아니, 댓글에 있을 거야. 진짜로 몰라서 쓴 거라고. 검은 유착이다. 나올 것 붙여주실 거야 같더라고. 아마. 그래서 예. 검은 유착은 좀 그렇고. 네. 네. 하여튼 검언 유착이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네네. 채널 A 기자랑 네. 검찰이랑 뭔가 뒷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네. 그런 거를 이제 MBC에서 터트린 거죠. 네네. 특종이었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뉴스의 어떤 그 폭발성, 네. 폭발력이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약하죠. 예.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저는 이게 1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순위에. 근데 한 5번인가 6번인가에서 MBC 내용도 아닌 것로 등재돼 있고 네. 댓글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 정권에서 이제 탄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원래 거긴 그런 데지만 네네. 그래도 이게 막 그 도배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게 여론이 확 쏠리면 그때 최순실 때를 생각해 보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없었어요. 그때는 네. 모두가 다 욕이었거든요. 최순실에 대해서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들어가 보면 다음이라는 포털에서는 이제 이런 뉴스가 되게 많죠. 많고 사람들 여론도 되게 좀 화가 많이 나신 상태. 네. 그러니까 다음 쪽이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라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폭발력은 약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MBC에서는 계속 후속 기사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후속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신라젠 수사 관련해서 그 채널 A 기자가 네.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모 기자가. 네. 근데 여기 그 어제 채널 방송 들으니까 다 실명하시더라고요. 그럼 하세요. 아니 저는 안 하죠. 저는 안 합니다. 오래 가실 겁니다. 네. 네, 이모 기자가 네. 이제 그 신라젠 수사 관련해서 그 채널 신라젠 수사 관련해서 그 네. 이철한테 접근을 해서 이제 증언을 해라. 네. 유시민하고 얼짜, 네. 얼검해자,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대법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찾아가서 유시민에 관한 제보를 해주면 뭔가 그 편의를 제공하겠다.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다.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다. 너의 돈은 건드리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증언으로만 있었으면 또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증언으로만 했었으면 그냥 별일 아니게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또 뭐 별일 아닌 걸로. 그런데 증언이 아니라 녹취록이 까진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몰카 동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채널 A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몰카 동영상 기자윤리 위반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애초에 기자윤리가 더 심각하게 위배돼 있는 사안을 네. 놔두고 네. 그걸 폭로 보도를 한 게 기자윤리가 위반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언론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물타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네네. 문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기자윤리 위반으로 몰고 가서 그럼 기자윤리 위반이니까 그 일은 없었던 것이 되고 그러면은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묻혀야 되는가 네.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일 전에 가장 불만이었던 게 정경심 교수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 공중파에서 자세하게 보도하는 데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이제 법정에 가면 검찰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를 다 받아 쓰고 퇴장을 한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었죠. 계속해서. 그러다가 네.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여태까지 증거로 제시되었던 게 얼마나 허접한 증거였는지 아니면 그 증거성의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네네. 그런 내용은 하나도 방송이 안 되고 있고 네. 그냥 그 앞에 검찰이 주장했던 것만 이제 일부 신문지나 포털을 통해서 그것만 보도되고 있고 뒤에 있는 결국은 정경심 전 교수가 무죄라는 사실 죄가 없다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증거들. 그쵸. 그런 증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공중파는 아예 없고 네. 신문들도 별로 없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거를 계속 쭉 보도가 됐었으면 네. 이거를 이번 이 기사랑 맞물려서 여태까지 어떤
그 검찰에 찍힌 사람이 네. 검찰에 찍힌 어떤 뭐 그게 정부 인사든 뭐든 상관없이 어떻게 그 도륙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조국 전 장관님만 해도 까도 깔 게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까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유시민 장관도 그렇다는 거죠. 유시민 전 그렇죠. 장관님도 하려고 해봤더니 유시민 장관님은 또 거기다가 법리나 뭐 인맥이나 뭐 되게 강자야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 강자기도 네. 하고 본인이 본인 삶을 잘 어떻게 컨트롤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올 게 없는 상황에서 그럼 거짓으로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렇죠. 이제 프레임을 잡은 거죠. 그때 이제 기억을 해보면요. 네. 신라젠 이슈가 계속해서 일단 언론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다음에 그 기자가 접촉을 했던 시기가 네. 2월 17일인가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이슈가 이제 한물 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먹잇감이 필요한 시기였었던데 그 시기에 이제 검찰하고 뭐 이건 소설입니다. 어디까지나 아직 밝혀진 건 아니니까요. 저도 오래 살아야 됩니다. 조국 장관의 이슈가 어느 정도 시들해지고 나니 새로운 타겟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때 조국 대전에서 가장 큰 스피커로 활약을 했던 유시민 작가가 있잖아요. 네. 자, 저기가 타겟이 되면 노무현 재단이 같이 얽혀요. 노무현 재단이 얽히면 이해찬이 얽힙니다. 이해찬이 얽히면서 대통령도 얽히게 되죠. 소설이죠? 네. 아유, 그럼요. 아이고. 아니 뭐 너무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서 소설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그대로 만약에 그 이철 씨가 관련된 내용을 실제 없었던 내용이지만 기사로 나올 수 있게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선거 국면에서 판세가 다르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지금 개입하려는 그렇죠. 것도 있고 사실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거 이전에 사실 그 조목조목 반박을 했잖아요. 네네. 유시민 전 장관님이 그 알릴레오라는 방송을 통해서 네. 검찰이나 지금 언론이 잘못돼 있는 점, 특히 언론 쪽 잘못돼 있는 점은 방송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너무 자세하게 나왔었어요. 네. 기자 실명이라든가 그 기사가 나온 어떤 배경 그리고 결론 뭐 너무 자세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를 갈고 있었겠죠. 네. 근데 예전에 뭐 한명숙 부총리라든가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일단은 거짓이든 진실이든 이게 법정으로만 몰고 가면 법정에는 자기 편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죄가 없는 사람도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증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녹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수법을 보면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명숙 장관 그 재판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논두렁 시계 건도요. 그렇죠. 동일한 패턴입니다. 동일하게 어쨌든 간에 어디서 워딩을 따왔던 뭐 했든 간에 언론에서 터트리고요. 네. 그럼 그걸 받아갖고 검찰이 다시 움직이고요. 네. 계속해서 주고받는 티키타카를 하는 형국으로 늘 몰고 갔었는데 네. 실제로 그 법정에 가서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증언들이. 네. 그러니까 정경심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 쪽 증인조차도 계속해서 이제 그 법정에서 진술할 때 진술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검찰에다 얘기한 거랑 지금 다른 게 진술서로 돼 있다. 네. 근데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 자기들이 잘못 오보낸 것들은 그냥 삭제하는 정도인 게 네. 우리 쪽 인사들은 자기가 고소고발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수치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 또 대응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거를 미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오보를 냈을 때도 그래? 오보가 밝혀져요. 그러면 그냥 삭제하는 거지, 삭제. 삭제가 그냥 아니면은 진짜 뭐 유감이다. 뭐 사과라고 하는 게 유감이다 정도잖아요. 그래놓고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을 하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게 무죄인 게 밝혀진 다음에 다시 어떤 공적인 영역에 나오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주홍 글씨를 찍히게 그렇죠. 되는 거죠. 저 사람 예전에 뭐 있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뭔지도 기억도 못해요. 맞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뭐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또 얘기를 해. 저 사람 예전에 그거잖아. 뭐 뇌물 받았어, 뭐 뇌물 어땠어, 먹었지. 뭐 했어. 그럼 이제 그게 팩트가 돼버리는 네, 거죠.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게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뭐 MBC 측에다가 뭐 기자가 얘기하고 뭐 얘기하기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기자가 얘기한 건 아니죠. 그 검사장이 얘기한 게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 기자가 얘기한 녹취에 보면 이 검사장이 나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 뉘앙스는 있는데 직접적인 그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검사장의 녹취라든가 아니면 검사장이 얘기한 녹취 이런 건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검사장 입장에서는 그분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딱 자르기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런 적 없다. 제가 잘못 나를 곡해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네. 근데 본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본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경심 교수를 엮을 때 어떻게 엮었냐면 꿈 해몽이 증거라며. 저도 강남의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문자는 우리 꾸기 남편이랑 카톡 난 게 그게 증거라며. 이거는 빼박 증거잖아요. 그걸로 치면 그게 증거라 치면 네. 이거는 빼박 증거잖아요. 그렇죠. 심증이고 그 증언한 사람이 나왔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증언한 놈에 대한 물증이 있어. 그럼 이거는 압수수색을 한 1년 동안 해야겠네. 제가 봤을 때는 압수수색 정도가 아니라 아마 애널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렇게요. 네. 혹시 어디다 뭘 숨겨놨을지 모르니까요. 너무 액션을 크게 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이제 이번 사안을 보니까 이제 떠올랐던 게 그 한명숙 장관 재판 때요. 네. 그 과격공이라고. 네. 그러니까 돈 그 당시에 정황이 뭐 주머니에 못 넣었다 막 그렇게 의자에 놓고 왔다라는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검찰 조사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검찰에서 증언을 잘해주면 가석방도 해주고 다른 사건으로 기소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사업 재개를 도와주겠다라고 회유했다라는 증언을 했어요. 네. 근데 재판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프레임이 잡혀버리고 그렇게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뭐 의자가 받은 걸로 해가지고 끝났잖아요. 의자가 그렇죠. 받았지 막 이러면서. 네. 그래도 한명숙 장관은 유죄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솔직히 이게 검찰 측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이 법원 쪽도 사실 뽑기잖아요. 이게 거의 네. 내가 어떤 판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네. 이 삼심제라는 게 네. 3심인데 재수가 없어서 또 정영식 정준영 뭐 이런 네. 식으로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깝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그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네. 위험한 일인데 유시민 이사장님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검찰이 뭔가 움직임이 수상해. 우리 저 계좌도 봤어. 계좌를 본 것 같아. 네. 그다음 막 그때 극우 유튜버들이 뭐 신라젠 사건하고 이거 얽혀서 갈 거야.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떠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런 게 떠돌 때는 강력하게 그때 대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사실은 그게 떠돌 때 알릴레오에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 뭔가 있다. 네. 뭔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게 더 밝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럴 수도 들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언론이라고 하는 그 집단의 행태를 보면 도리어 이제 그 상대방이 너무 강하게 나왔을 때 꼬리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그렇죠. 기자들도 고소고발 당하면 음. 꼬리를 내려요. 그런데 자꾸 점잖게 대해주고 그거 아니니까 기사 내리세요. 그러면 기사 내린 다음에 더 강한 걸로 쓰고. 요즘에 이제 언론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화두로 나오다 보니까 네. 저는 어제 그저께 이제 그 주진영 후보가 언론 개혁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좀 통쾌했었거든요. 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서 문제가 더 심합니까? 아니면 언론의 그 과대망상증적인 기사들이 더 문제입니까? 네.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그냥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고 이제 타이핑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자기 마음대로 타이핑했을 거 분명히. 배고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말이 많네. 뭐 이렇게 타이핑하고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러니까. 한매 타자 연습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한매- 소나기, 바구니, 곰돌이 뭐 이렇게. 네,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각종 인사들이 자기 말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어떤 극단적인 유형을 한 두어 개만 네.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최광욱 전 비서관님이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트위터에 쓰신 건가 페이스북에 쓰신 건지 네. 모르겠어요.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안 곳은 채널 A였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관리실을 속이고 저희 집에 난입하여 1시간이 다 가도록 문을 두드리며 소리 지르다 경찰에 쫓겨난 자들도 채널 A였습니다. 3월 4일 제 후임자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오보를 낸 곳도 채널 A였습니다. 빨대는 한 곳입니다. 누군지 다 아시는 바로 그놈입니다. 네. 네, 그놈이요. 네. 그 뭐 이분을 검색하려면
윤석열 최측근 이렇게 치면 나온다면서요? 잠시만요. 네.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네. 윤석열 윤석열 최측근 네, 그럼 딱 한 명만 했더니 딱 나온대요. 딱 나온 게 그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은 아니라고 지금 네네.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그러면 자기가 아닌데 지금 자기를 사칭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 기자가. 혹시 그분이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남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놈이라고 지금 다들 지칭하고 있으니까. 제가 못 받겠고요. 네. 그 상황에서 네네. 그분이 이제 자기가 아닌데 자기를 사칭을 해서 기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이 나서서 얘를 조져야죠. 빨리 신병 확보하고 네. 압수수색하고 네 예. 뭐든지 검사를 검사를 해야죠. 해야죠. 어디든지 장갑 끼고 네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시면 다른 분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깍두기 네. 척척석사 네. 네 그분이 또 뭐라고 하셨는데 네. 블라블라 세상 참 무서워졌다. 네. 아무튼 조만간 뭔가 큰 게 터져 나올 것만 같은 박진감.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보람. 이거 진석사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그분은 네. 원래 이런 걸 비판했던 분 아닌가요? 네. 자, 이렇게 있어요. 왠지 프레임을 걸고 있다는 느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조선일보를 비판하다가 네. 근데 그게 조선일보가 지금 조국 전 장관하고 이렇게 척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냐? 조국인 거예요, 이 사람. 그렇죠. 이 사람 내내 망상에서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공격해대고 유시민은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자락을 깔고 MBC는 윤석열의 측근이 언론사와 내통했다고 보도하고 열린민주당은 법무부에 감찰하라고 성명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프레임을 잡는다는 건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녹취는 뭔가요, 그러면? 근데 얘랜다. 이 진석사분은 네. 항상 주장하는 게 만나는 봤니? 도구로 뭐니?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라고 제가 볼 땐 보이거든요. 네네. 이 학사 나부랭이가 볼 때는 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이건 프레임이고 그 증거가 없고 그냥 너 만나는 봤니? 그리고 그 만나는 봤니의 대상인 유희곤 기자. 네. 유희곤 기자도 오늘 하나 터졌잖아요. 네. 모 검사님이 경향신문의 모 기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네. 그 모 기자가 본인에게 전화해서 너 감찰 대상이라며 네. 감찰하고 있대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죠. 네. 일맥상통하네요. 이번 네. 사건하고 그렇죠. 일맥상통하는 거고. 근데 본인도 모르고 있어서 처음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는 건데 너가 어떻게 하니 뭐 이렇게 얘기되니까 네.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감찰 대상이랍니다. 어이구야. 근데 무서워서 기자가 그렇게 살겠나? 얘기를 하는 거죠. 기자가 검사를. 검사한테. 근데 그 기자를 우리 척척석사는 만나봤죠. 만나봤고.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을 사람이고. 신뢰하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레거시 소스는 미디어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소스를 갖고 믿었는데 네. 그 소스의 원출처를 또 역추적을 해보면 네. 우리 검사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요즘에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건데 이거 N건방 멤버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네. 그 N건방에 가입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털어야죠. 다 신원 공개하고. 그 N번방이랑 얽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입니다. N건방. N건방이요? 네. N번방으로. N건방.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이게 진석사가 네.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인 게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 막 조국 전 장관을 뭐 비판을 할 때는 언론이 잘 받아주다가 네. 그 다음에 사실 조선일보랑도 얘가 척을 졌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받아주지 않았는데 네. 그때 쓴 글에는 뭐 채널 A 행동은 취재 윤리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쓴 적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지금 인지 부조화가 있는 거거든요. 마무리가 뭐냐면 이번 사건은 고차 방정식 같네요. 세상이 참 무서워졌습니다. 고차 방정식이요. 2차 방정식은 풀 줄 압니까? 우리 진석사, 우리 척척석사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미학의 전문가라고 석사지만 미학의 전문가다라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미학 석사가
왜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그 행세를 하고 또 전문가가 그 영역의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본인이 비판을 하면서 그게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이 아는 방정식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고차 방정식이라고 쓴 것 같은데 네네. 참 보통은 답답합니다. N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저기 N이 들어가는군요. 네. 전우영 교수님은 네. 세팅된 느낌은 MBC 아닌 절대 다수 언론이다 이러면서 이제 진중권 씨를 비판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맞죠, 전우영 교수님 말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프레임을 잡아서 어떤 거짓인 것 같은, 제가 생각할 때 네. 거짓인 것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네. 아주 파렴치한으로 멀쩡한 사람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간 건 대다수의 언론이었고요. 네. 거기에서 일부 일부 신문사라든가 아니면 일부 유튜브라든가 네. 그렇게 이제 제대로 된 그 노력을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사실 그 재판을 다 따라가서 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 적어주는 그런 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걸 끌고 가는 거는 여러 언론사였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MBC에서 제대로 된 기사를 터뜨렸는데 그거를 프레임이라고 여태까지 많은 내용이 진짜였고 이제 그 소수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네. 프레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진석사의 그 뇌 수준에 제가 참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첨부를 하자면 네. 우리 언론사에 있는 기자님들 되게 쉽게 일하셨잖아요. 그동안에. 네. 그 남의 기사 그냥 받아가지고 단어 몇 개 바꿔갖고 그냥 쓰고 하도 댓글에서 저한테 일본어 쓰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무슨 까이 그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쉽게 기사 쓰시던 분들이 네. 왜 이 MBC 보도는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그 조회수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난리 납니다. 이거 그냥 제대로 한번 MBC에서 보도한 거 그대로 그냥 복붙해 갖고 쓰십시오. 이름 걸고. 네. 그러면 참 저널리즘을 실천하시는 기자님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기회주의자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으세요. 제가 조언 드리는 겁니다. 충원인가요? 네. 네. 기자님들 힘내십시오. 네. 예. 네. 재밌습니다. 네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서글픈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네네네. 드리면 이게 예전에 무슨 군부 독재나 이런 시절에 이런 게 일어났다면 네. 차라리 이해가 되겠어요. 아유 그래. 지금 우리가 엄혹한 시절을 살고 있으니까 네. 이런 시절을 바꿔내야지. 막 이러겠는데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정권도 촛불에 의해서 그 바뀌어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좋은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고 싶은 마당에 네. 지금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놈들이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언어 네. 습관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짓을 하고 계신 거니까 네네. 참 이거는 어떻게 개탄스럽고 이걸 네.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님 화이팅입니다. 예, 뭐 감찰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네, 조사를 최대치로 하셔야죠.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